오늘은 우리가 명리학의 두 기둥인 자평진전에 의한 사주 해석과 적천수에 의한 사주 해석이 이분화되어 있어서 그게 마치 같은 사물을 다르게 분석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게 명리학의 현실인데, 사실 그 명리학을 들여다보면 자평진전과 적천수가 같은 본류다. 그리고 그 본류에서 단지 어떤 시각의 차이에 의해서 갈라지는 것이다. 이런 기준을 갖고 우리 고전에서 명리를 해석하는 데는 명확한 과학적 기준이 없는 것을 현대 과학에서 양자역학이라든가 뭐 이런 현대 과학에서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과학적 증거가 자평진전이나 적천수 같은 명리학에도 똑같이 반영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상관관계라든가, 그렇다고 뭐 양자역학하고 명리학이 같다 뭐 이런 주장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현상 세계가 우리 명리학에 어떻게 투영되고 반영될 수 있는가, 그를 통해서 우리 명리학을 조금 더 정리할 수 있는가, 이런 기준으로 한번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명리학의 파동성과 입자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명리학의 두 고전은 자평진전과 적천수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마치 양자역학에서의 입자성과 파동성하고도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주라는 세계를 입자성과 파동성이란 서로 다른 관찰 방식으로 해석하는 두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주는 객관적 실체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어, 사주를 해석하는 사람의 시선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드러나는 체계인 것입니다. 그 양자역학에 보면 그 미시 세계는 입자성과 파동성의 양면성이 있는데, 관찰을 하면 입자적으로 드러나고 관찰하지 않으면 파동성으로 표현된다, 이런 게 양자역학인데, 사실은 양자역학의 입자성과 파동성이 한 미시 세계에서는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그 관찰이라는 것은 어떤 입자성을 드러내서 입자성을 살펴보면 그 미시 세계의 입자성과 파동성이 중첩되어 있는 게 입자성으로 표출되는 거고, 입자성으로 확인을 안 하면 파동으로서 에너지로서 드러나는 건데, 그걸 마치 입자성을 관찰한다는 것은 관찰에서 입자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입자성과 파동성이 상존했는데, 그 중에 어떤 관찰자가 관찰을 한다는 건 입자적인 관점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명리학도 우리가 사주를 분석하는 술사, 관찰자가, 사주 해석자가 이 사주 팔자를, 원래 사주팔자는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다 갖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사주를 분석하는 사람이 입자성에 주안점을 두고 사주를 분석할 것이냐, 파동성에 중점을 두고 사주를 분석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적천수적 방법이나 자평진전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입자성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결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구조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평진전적의 세계로 볼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적으로 본다면 파동이 관찰이 되면 입자화가 되어서 하나의 명확한 위치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된 결과가 존재하는 상태로서 분석할 수 있다. 이게 양자역학의 입자성인데, 이 입자성이 관찰을 해서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거에서 입자적으로 분석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명리학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자평진전은 일간을 중심으로 격이라는 구조를 확정하게 됩니다. 사주의 중심축을
일간과 월지를 축으로 해서 격국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용신과 희귀신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사주의 세계를 결정구조로 파악하는 양자역학의 입자적 관점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주를 고정된 구조식 틀 속에서 해석하면서 어떤 격에 속하는가를 통해 존재의 형태를 규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어떤 결정성하고 구조식하고 일간과 격의 중심축, 그리고 용신, 그리고 확장된 드러난 현실성, 이런 것을 핵심 키워드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파동성은 확률로서 드러나고 어떤 기세의 흐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형적인 적천수적 세계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양자역학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파동은 관찰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능성에 중첩된 확률로서만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간의 간섭이나 중첩되거나 진폭의 변화로 끊임없는 움직임의 상태를, 에너지의 상태를 드러낸다. 양자역학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를 명리학적으로 양자역학에 대입해서 확장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적천수는 사주의 구조식, 격과 상신, 일간과 격의 기준축,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기세의 흐름과 왕쇠나 강약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오행의 상생상극이나 형충회합에 의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오행이 가장 강한 영향을 끼치느냐, 그 강한 오행과 전체적인 기세의 흐름을 살펴서 시간적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운의 흐름을 확률적으로 확률적 현실로 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주는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유통하는 에너지의 파동으로 인식한다. 핵심 키워드는 확률성을 띠고 기의 흐름을 중시하고 왕세나 기운의 파동, 변화, 시공간적 움직임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입자성과 파동성을 들고 있는 그의 관찰자의 효과와 이 명리학에서 술사의 역할을 대입을 해본다면, 양자역학의 원리는 파동이 관찰이라는, 그러니까 파동과 입자성과 파동성이 동시에 있는데, 관찰이라는 선택을 하면 입자성을 보는 거니까, 관찰이라는 선택을 하는 순간 파동은 붕괴되고 입자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현실은 관찰자가 어떤 방법을 인식을 행위를 함으로써 입자가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리학하고 대응을 해보면, 사주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사주를 해석하는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관찰을 하느냐, 사주팔자를, 거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세계가 드러난다. 입자적 관점인 자평진전식으로 본다면 사주는 하나의 격국체계로 연결되어서 명확하고 안정된 구조적 현실로 드러나게 되고, 파동적 관점인 적천수식으로 사주 팔자를 분석한다면 사주는 흐름과 변동의 확률장으로 관찰되어서 변화무쌍한 인연과 기세의 세계로 드러나게 됩니다. 즉, 술사가 입자적 분석과 파동적 분석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사주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관찰자 효과가 작동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통합적 결론으로 명리학과 양자역학의 체계를 살펴본다면, 본질은 자평진전의 입자성은 구조적 결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과 상신, 일간 대비 희신, 일간 대비 뭐 억부용신, 이런 구조식을 결정하게 되고, 적천수는 강한 오행을 기준으로 유동적 확률성, 강한 오행이
기세가 제대로 흐르고 있느냐 이런 거를 따지게 되죠. 그래서 중심축은 입자성인 자평진전에서는 일관과 격이 기준축인 중심축이 되는 거고, 적천수에서는 중심축이 없이 오행의 전반적인 강한 기세의 흐름을 살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 자평진전은 어떻게 보면 정적인 상태를 분석한다고 볼 수 있고, 적천수는 좀 동적인 과정을 분석한다고 볼 수 있겠고, 어, 자평진전은 일간과 월지를 자전과 공전의 축으로 삼아서 기준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적천수의 파동성은 왕세나 형충, 합의 흐름, 전체적인 기세의 흐름을 살핀다, 기준축이 없는 것입니다. 대응 논리는 자평진전은 격국과 용신체계로 분석하는 것이고, 적천수의 파동성은 기세론과 병약용신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평진전은 관찰자 효과를 적용한다면 구조를 확정자로서의 술사, 그러니까 구조를 분석하는 게 되는 거고, 적천수에서는 흐름을 탐색하는 게 술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명리학은 격은 입자처럼 중심축을 이루고, 기세는 파동처럼 움직임이 있다. 사주는 파동과 입자가 공존하는 이중 체계이며, 술사의 인식이 그중 어떤 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현실적인 작용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지금까지의 자평학을 기준으로 한 현대 근대 명리학이 적천수가 생기면서 설화고라든가 현대 명리학자가 가세하면서 자평진전과 적천수 계열의 혼란이 시작되었는데, 그 부분을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주를 공부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가 가장 혼란스러운 질문이 바로 격국과 기세, 어느 쪽으로 사주를 해석해야 하느냐, 아니면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둬야 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하느냐가 사실은 가장 큰 난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난제를 명확히 해결할 수 있는 통합 명리학의 로드맵을 한번 제공해 보려 합니다. 격국과 기세가 어떤 것이 먼저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의 역할 분담을 살펴보면 먼저 두 고전 이론의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평진전은 현대 과학으로 따진다면 마치 중력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인 것입니다. 자평진전은 일관의 자전과 월지의 공전의 자전 공전의 기준축이니까 그 일종의 중력과 같은 작용으로 현실 세계의 입자성을 드러내서 작용력을 분석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반면에 적천수는 전자기력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미시 세계의 근본은 에너지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적천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평진전은 격국과 희귀신을 통해서 환경과 구조를 분석하게 되고, 적천수는 강한 기세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기세의 흐름 유통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평진전은 세세히 입자적 작용에 의한 기lum을 분석하는 데 좀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 적천수는 세세히 보지는 못하지만 큰 흐름에 의한 어떤 확률적 분석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사주를 분석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것은 자평진전이 좀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 큰 흐름의 어떤 운명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서는 적천수가 오히려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 해법은 그럼 어떤 것을 적용할 거냐, 그것을 우리는 기준축을 활용하자. 그래서 기준축이 뭐냐, 일간과 월지를 자전과 공전의 기준축으로 활용해서 사주를 해석하는데 적용을 해보자 이런 논점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두 이론을 통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핵심은 지금 말한 일간과 월지의 기준축 성립 여부를 갖고 자평진전으로 해석할 것이냐, 적천수 기준으로 해석할 것이냐를 분류한다면 사주가 혼란된 게 조금은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일간은 지구의 자전을 기준하고 월지는 지구의 공전 주기를 기준하여 일간과 월지를 기준축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간과 격이 기준의 축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일간도 어느 정도 힘이 있고 격도 제대로 성립되는 경우에는 자평진전을 기준으로 사주를 분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고, 만약에 일간이나 격이 기준의 축으로서 일간이 무력하거나 격이 깨져버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떤 기준축이 상실된 거니까 전체적인 기세의 흐름으로 보는 적천수가 오히려 적합하다, 이렇게 기준을 잡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천수로 볼 것이냐 자평진전으로 사주를 해석할 것이냐에 가장 기준을 일간과 원래 자평하기를 하는 게 기준을 잡는 것이니까 일간과 월지를 기준으로 한 기준축이 원활히 작용을 할 때는 자평진전, 일간 또는 격이 손상되거나 미력해서 기준축으로 작용을 하지 못할 때는 기세의 흐름으로 사주를 분석하는 게 오히려 두 이론을 통합하고 원래 있는 자평진전의 본류에 부합한다. 원래 적천수도 무조건 이게 기세론적으로 사주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자평진전에서 종격이라든가 뭐 아니면 일간이 무력해서 기준축으로 활용하지 못할 때 이것을 기세로서 해설하라고 돼 있는 거지. 이게 격을 무시하고 오로지 기세로 사주를 해석해야 된다고 탄생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후대에 이 기세론적인 게 좀 유행을 하다 보니까 마치 별개 자평진전과 별개의 적천수의 해석 원리인 것처럼 이분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간과 격을 기준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자평진전으로 해석을 하고, 일간과 격이 일간 또는 격이 기준축으로 무력하면 적천수로 해석을 하자. 쉽게 말해서 먼저 격국과 억부로 사주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논리가 무너질 때에는 전체적인 기세의 전환으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실전에서 격국 구조식과 용신 체계의 분할을 통해서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명리학은 일간을 자전의 기준으로 삼고 월지를 공전의 기준으로 삼아서 자전과 공전을 기준축으로 하여서 격과 상신의 상호작용을 살피는 것이 자평학의 원래 기준입니다. 일간의 강약과 격국 구조식과의 관계에 따른 행운에서의 희귀신을 통해서 운의 순환을 파악하고 오행의 균형을 통해서 희귀를 분석하는 것이 원래 자평진전 본래의 사주분석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현대에 와서 자평진전에서도 이 사주 해석을 그 격국 구조식과 일간의 강약에서 희귀신을 적용하던 것을 일간과 격의 강약에 따른 억부를 따져서 희귀신이 억부용신으로 활용되어서 사주 전체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으로 현대에서는 조금 변형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적천수는 병약용신이라든가 기세로는 사주의 균형과는 상관없이 사주의 핵심적인 병을 찾아서 직접 그 병을 치료하는 어떻게 보면 임시 처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사실은 자평진전이 기준이고 거기에서 분파된 것이 적천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대에서는 오히려 적천수의 기세론의 병약용신이 더 이석영이라든가 뭐 이런 현대 명리학자에 의해서 발전되면서 오히려 자평진전은 잘 안 맞고 적천수의 병약용신이라가 이석영의 용법이 더 현실에 잘 맞는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억부용신은 정체적인 사주의 균형과 억부용신을 활용하는 체계인 거고, 병약용신은 사주에서 핵심적인 병을 치료하는 그 강한 오행과 일간과 용신 사이에 발생하는 병을 치료하는 병과 약을 정해서 병을 정하고 약을 통해서 그 시기에 기세의 흐름이 원활한지, 어, 병이 제대로 제거되는지, 그렇다면 길하고 병이 더 중병이 오면 더 흉하고, 이런 식으로 큰 흐름을 본다 그러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격국은 구조를 세우고
기세는 에너지를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기준축이 서 있을 때는 격으로서, 기준축 중에 일간이나 격이 무너질 때는 기세로서 사주를 분석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자평진전과 적천수를 통합한 현대 명리학의 완성형 로드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사주를 해석하는 순서를 정리해 가면서 어떤 경우에 적천수의 병양용실이라든가 기세론이 들어올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평진전을 기준으로 한 해석 순서를 잡아보면 제일 먼저 사주팔자가 정해지면 월지를 기준으로 한 격을 정하게 됩니다. 팔자용신 정구원령으로 해서 여기는 월지의 본기가 사실은 가장 강한 기운인데 그걸 기준으로 투관된 격이라든가 합합격이라든가 회직격이라든가 이런 월지 본기 이외의 격을 잡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은 일단 자평진전의 큰 틀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평진전의 제일 기준은 사주팔자에서 일단 월지 기준으로 격을 정해라. 팔자용신 정구원령으로 격이 정해진다면 그 다음으로는 그 격이 사길신이라면 수운용의 역용, 사길신이 강하면 설기하는 쪽, 사길신이 격이 약하면 보하는 쪽으로 해서 상신을 정하고 사흉신이 만약에 격이라면 사흉신이 여기면 사흉신을 극제하는, 역용하는 구조를 취해서 사주의 구조식을 따져서 성패를 판단해라. 격과 상신의 구조식은 원국과 대운에서 성패를 가르는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격과 상신의 구조식은 명주가 타고난 선천적인 품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천성을 타고났느냐, 그 품격을 분석하는 것이 격과 상신의 구조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희귀를 찾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품성을 타고났는데 그 품성이 제대로 성격이 됐다는 것은 품격이 제대로 발전한 거고, 그게 폐격이 된다는 것은 그런 품격을 타고났지만 그것을 발현하지 못하고 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희귀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타고난 품격을 발현하고 사느냐 발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품격이 정해진다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인생에서 희귀를 따지는 것은 일간과 격국 구조식과의 강약에 따라서 희귀신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일간이 강화되면 격을 설계하거나 극제하는 오행이 희귀신이 되는 거고, 일간이 약화되면 일간을 보조하는 인성이나 비겁의 지지운이 더 희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한 격국 구조식에서 행운에서 오는 일간과 격의 강약을 비교해서 희귀신 작용을 살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심요점은 사실 격이 손상되어도 언제나 이 격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격이 어떤 행운이나 대운에서 다시 격이 뭐 수립되는 그런 쪽으로 사주를 받다면, 현대에서는 이제 이게 격과 어, 격 현대에서는 이제 희귀신을 억부용신으로 발전이 돼서 격하고 상신의 구조를 보완을 해서 일간하고 격의 강약을 기준으로 해서 억부용신을 정해서 행운의 기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천적인 환경 변화에 의한 그 품격을 분석하는 것으로, 고전 원래 자평진전은 일관과 격의 강약에 따라 희귀신을 해운에서 살폈다면 현대에서는 그 희귀신이 억부용신으로 변형이 됐다. 그래서 일관과 격의 강약에 따라서 해당 해운 시기에 억부용신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적인 기둥을, 요거는 입자적인 분석이니까 오히려 더 세밀하게 기둥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고전이나 현대의 두 개, 희귀신이나 억부용신 두 책에 모두 그 사주팔자가 원국과 행운에서 천간의 생극제와
지주의 형충해합을 종합해서 최종적인 기록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일간과 월지가 기준의 축으로서 작용을 해줄 때는 격과 상신, 일간과 격의 강약, 억두용신 이렇게 적용해서 행운을 적용하면서 희귀신이라든가 기둥을 분석하면 되는데, 만약에 일간이 약하거나 격이 깨졌을 때, 그 기준축이 상실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천수의 전체적인 기세론적으로 사주를 해석하자, 이게 통합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이제 기준축이 상실했다는 전제하에 적천수의 병약용신을 적용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축이 상실한다는 것은 일간이나 격이 무력하여 자평진전의 균형 논리가 무너지는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때는 적천수의 기세론적인 병약용신론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 사주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가장 강하거나 희신을 극하는 오행이 병이 되고, 이를 제하거나 보충하는 오행이 약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논리는 자평진전에도 외격이라 그래서 일간이 약하거나 종격일 때 적용하는 그 외격의 적용이 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축이 붕괴되면 사실 자평진전에서도 종격 구조를 활용하게 되는데, 그런 구조하고 똑같이 보면 됩니다. 종격은 하나의 기운으로 획일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종격이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관과 격이 깨졌지만 하나의 오행으로 쏠려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오행과 섞여 있지만, 그 중에 강한 오행이나 일간을 강하게 극하거나 용신을 강하게 극하는 오행이 있다면 그걸 병으로 보고 그걸 치유하는 것이 약이다. 이런 요것도 넓게 봐서는 어떤 균형을 찾는 그런 기준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적천수의 병약용신 적용 원리를 살펴보면, 일단은 구분을 일간이 무력하거나 격이 손상되거나 강한 오행이 편중되어 있을 때를 살펴본다면, 일간이 무력하면 일간이 병이 되고 일간을 도와주는 오행이 약이 되는 것이고, 격이 손상이 됐다면 그 격을 극하는 오행이 병이 되는 것이고, 그 병을 제하는 오행이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주에서 강한 오행이 편중돼서 그 오행이 일간을 극하거나 용신을 극해서 이 오행이 병이 된다면, 이를 극제하는 오행이거나 설계하는 오행이 약이 되는 것입니다. 적천수는 일간과 월지를 포함한 강한 오행의 유통 흐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평진전은 일간과 격의 균형 구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두 흐름을 통합할 때 비로소 현대 명리의 실전적 해석이 완성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에서 추가적인 규칙을 정리해 보면, 일간이나 천간에 음간이 투간되면 음간은 종세 무정의로 어떤 이 기준축으로 삼을 수가 없을 때, 이럴 때 적천수로 적용할 것인가 자평진주로 적용할 것인가 할 때, 투간된 음간은 그 강한 기운이 자체적으로 없다면 그런 음간은 있어도 종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적천수의 병약용신 기세론적 적용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주에서 만약에 투관된 음간이 있다고 해서 이게 자평진전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음간은 그만큼 기세에 종할 가능성이 크다, 이걸 한번 다시 말해 드리는 거고요. 기세가 한 오행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면,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적천수나 뭐 이런 병과 약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격이 돼서 그 종격을 보조하는 것 쪽으로 기세가 흐르는 것을 오히려 더 반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사주에서 일간이 처음부터 무력하다, 뭐 그걸 당해서 무력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무력하다 그러면 일간을 보하는 오행이 약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주팔자에서 둘 이상의 강한 흐름으로 병이 형성됐을 때는 그 강한 오행, 두 가지의 강한 오행이 일간을 격하거나 격을 파괴한다면 그게 우선적인 병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두 오행이 구조 흐름상 그냥 두 개가 강하게 기세를 형성하고 있다면 그 기세에 종착되는 오행이 결국은 병이 된다. 이렇게 병을 정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약용신은 억부용신과 달리 병과 직접 생극작용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억부용신은 강하면 설하고 약하면 보하고 이렇게 균형을 맞춘다면, 병약용신은 병이 있으면 약으로 바로 병을 치유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주, 이런 식으로 사주를 봤을 때 있는 사주팔자 원국은 어떤 씨앗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기본 설계도로 볼 수 있고, 월지를 중심으로 한 격이나 상신이나 병 등을 여기서는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원국은 씨앗이다. 원국에서 모든 뭐 미래까지 다 판단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 지나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우는 그 계절적인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시사철 계절의 변화나 어떤 환경, 동네, 그러니까 동네 이 사람의 사는 환경의 변화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10년 단위로 끊어지는 전체적인 계절이나 처한 환경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국의 씨앗이 이 계절, 이 계절, 이 환경에서 발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발복을 못하느냐, 그런 걸 따질 수 있는 기간이 대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국은 어떤 이 사람의 씨앗으로 보고, 대운은 이 사람이 전체적인 씨앗이 이 10년 단위에서 꽃을 피울 거냐, 열매를 맺을 거냐, 아니면 시들 것이냐, 이런 전체적인 환경에 의한 기록을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해 주어지는 세운에는 계절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한 해의 날씨처럼 단기적인 어떤 입자적인 사건 사고나 희귀신, 그 기흉이 바로바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대운이 큰 방향 위에서 세우는 실제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에서도 우리가 특히 지지의 충이나 뭐 합이나 합거 뭐 이런 기운의 작용이 발생하는 시기는 사실은 세운의 시기로 보는 게 적합하다. 왜 그러면 여기서는 바로바로 입자성이나 이런 것이 사건 사고로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운에서는 어떤 환경만 조성되는 거고, 원국에서는 씨앗이 되고, 세운에서야말로 지지의 충이 있으면 진짜 왕신발 쇠자발이 돼서 뭐 누가 다치거나 흉한 일이 바로바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장선상으로 사건의 예측 로드맵을 살펴보면, 격국이나 억부를 분석을 통해서 사주 구조와 균형을 파악한 후에 원국의 각 군과 성이 있죠. 사주팔자에는 연월일시 군과 성이 있는데, 그 군과 성에 대운, 세운의 형충해합 작용이 적용이 되면, 그 군과 그 십신이 그 시기에 육친적, 사회적 사건 발생 시기를 분석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분석을 좀 언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를 분석하는 것은 사실 행운에서 오는 대운과 세운이 원국의 궁성과 형충해합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분석하면 거의 시기와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국은 기본 설계도이면서 격과 상실을 확정한다면, 대우는 10년간 장기적인 환경으로서 그 씨앗이 어떻게 발복할 것이냐, 그걸 살펴볼 수 있는 환경적인 거고, 세우는 진짜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사회적, 육친적 희기가 바로 드러나는 게 세운과의 상호작용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약용신을 통합하는 구조를 살펴보면, 병약용신은 일간과 격이 기준의 축으로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못할 때 사주의 실질적 불균형을 병으로 확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약을 정하는 체계입니다. 병약의 존재를 한번 살펴보면, 기본 자평진전과 적천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본 조건은 자평진전은 일관과 격이 모두 기준축으로서 좀 작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적천수는 일간이나 격이 무력할 때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자평진전은 격을 중심으로 균형을 판단한다면 적천수는 일간과 강한 오행의 실질적인 작용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평진전은 억부의 균형을 추구하게 되고 적천수는 병과 약의 대립관계, 치유관계를 설명하게 됩니다. 병약용신에서 병의 두 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극제지병이라 그래서 일간 또는 용신을 직접 극하거나 아주 과다하게 설계시키는 오행이 병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 조, 어, 조고강약이라고 병약용신법에는 어, 그 장남, 장남의 병약용신법에는 조고강약이라 그래서 네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 중에 조라는 것은 극을 말하고 고라는 것은 설기시키는 것을 말하고 강하고 약한 것이 네 가지의 병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극제지병이 조나 고, 극하거나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원국의 기운이 약한데 이 극하거나 설하는 기운이 들어오면 그게 즉시 병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약한 간목 일간에게 경금이 강하면 금이 병이 되는 것이고 인성이 용신인데 재성이 강하면 재성이 인성을 극하니까 재가 병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왕성지병이라 그래서 강한 오행, 강한 기운이 사주의 균형을 깨뜨릴 때 그것을 병으로 봅니다. 이는 단순히 강한 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강한 것이 중심축인 일간이나 용신과 불협할 때 병이 된다는 뜻입니다. 일간이 약한데 토가 지나치게 강하면 목의 생기가 막혀서 토가 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간이 너무 강한데 비급과 인성이 과도하다면 그 자체가 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약의 기본 원리는 병을 제하거나 생하는 오행이 약이 되는데 약은 반드시 일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병의 형태가 일간이 약하거나 일간이 강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간이 약하다면 병은 극하거나 설계하는 오행이 병이 되고 약은 생조하거나 보호하는 오행이 약이 되는 것입니다. 일간을 보호하거나 생조하는 것이 일간이 강할 경우에는 강한 일간을 더 강하게 하는 비급이나 인성 자체가 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극하거나 설계하는 오행이 약이 되는 것입니다. 병약용신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면 원국에서 일간과 용신의 균형을 파악을 하고 이 균형을 깨는 오행이 병이 되는 것이고 그 병을 제하거나 보충하는 오행이 약이 되는 것입니다. 대운과 세운에서 병이 강해지면 중병이 돼서 흉한 것이고 약이 강해지면 아주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약용신 체계는 자평진전의 억부론보다는 한 단계 더 미시적인 치료적 관점이며 왕쇄 불균형의 원인을 규정하고 그 균형 회복 수단을 직접적으로 찾는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병이 되는 경우는 극제하거나 설계하거나 퇴과한 경우가 있는데 극제하는 경우는 강한 오행이 일간이나 용신을 과도하게 극제할 때 병이 되고 설계할 때는 강한 오행이 일간이나 용신의 기운을 설계시킬 때도 병이 되는 거고 퇴과할 때는 한 오행이 과다해서 균형을 무너뜨릴 때도 병이 되는 것입니다. 병이 되지 않는 경우도 어, 극제하거나 설계하거나 퇴거하지만 병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자평진전으로 사주를 해석할 것이냐 적천수적으로 사주를 해석할 것이냐 각 학파마다 자기의 방법을 사주 해석하는 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용신도 달라지고 사주가 이 사람은 이런 관법으로 A가 좋다고 하고 이 사람은 B가 좋다고 하니까 이 사주 명리학이 이게 어떤 뭐 점을 치는 것처럼 명확한 어떤 툴이 없이 이 사람 저 사람에 따라서 다 사주가 달라지는 그런 현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명리학이라는 건 본류를 쫓아가 보면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현대과학도 양자역학의 미시세계가 입자성, 파동성이라는 게 정립되는 것만도 얼마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평진전이나 저천수가 나누어졌던 이유도 우리 현대과학에서 빛이 입자라든가 빛이 파동이라든가로 나누어진 거나 똑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 입자성과 파동성이 어떤 관찰자적 효과에서 같은 것인데 다른 성격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밝혀졌듯이 우리 명리학도 자평진전과 적천수가 자평학이라는 기준을 갖고 이게 분석이 된다면 통합되는 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공부하는 학인들이 이런 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해서 좀 사주 명리학이 현대 과학처럼 하나의 툴로 정립이 돼서 누가 사주를 분석하더라도 좀 더 뛰어나고 못한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기준에서는 한 사람의 운명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 상담자로서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 되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오늘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